안녕하세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 사기의 가장 문제적인 열전 중 하나인 유여별전을 통해 법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의를 좇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유엽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공인한 법의 테두리 밖에서 때로는 그 법과 충돌하면서까지 자신만의 엄격한 규범에 따라 움직였던 인물들입니다. 유엽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는 떠돌다는 의미로 토지에 기반을 둔 제도권 엘리트와 구별되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협은 우리가 아는 의협을 뜻하죠. 사마천은 이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은 반드시 과감하며 이미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행하고 자신의 위급함을 돌보지 않은 채 남의 위급함을 돕는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협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억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때로는 무력 등을 사용해서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범법자가 아니라 국가의 정의가 실패한 공백을 메우는 사적인 도덕률에 기반한 대안적 정의 체계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협을 기록한 사마천의 유여별전은 사기 130편 중 가장 불온한 기록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법을 어기고 금령을 범하는 위험한 무법자로 간주했지만 사마천은 이들에게 장군이나 재상과 같은 역사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주류 이데올로기, 즉 법과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는 유자는 글로써 법을 어지럽게 하고 혁객은 무로써 금령을 범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바로 그 국가 이데올로기가 단죄했던 인물들의 덕성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불온성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유협의 존재와 그들의 대중적 인기는 역설적으로 국가 시스템의 실패와 공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바로 국가의 정의가 미처 실현되지 못하는 곳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나라 통치 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이 이 열전을 저술한 행위는 그가 겪었던 궁영이라는 개인적 비극과 깊이 연결됩니다. 국가 권력의 잔혹함과 자의성을 직접 체험했던 사마천은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과 충돌하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유협들에게 강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제도적 억압에 맞선 개인적 신의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역사가로서의 연대이자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유여별전의 핵심 인물 2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의를 실천했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한 비극의 두 얼굴입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는 덕의 실천과 주가와 명성의 무게에 짓눌린 곽해입니다. 먼저 주가입니다. 그는 사마천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유협이 원형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명성을 꺼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철저한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덕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부터 먼저 도왔으며 심지어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주가의 면모가 가장 빛난 사건은 항우의 장수였다가 현상 수배범이 된 계포를 구출한 일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그를 숨겨준 것을 넘어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계포를 노비로 위장시킨 뒤 당대의 유력자 하우영을 찾아가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계포가 항우를 위해 싸운 것은 군주에 대한 충의일 뿐이며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재를 잃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하여 마침내 사면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뒤 주가는 평생 계포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덕은 이처럼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완전했습니다. 다음은 곽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유여별전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뤄지는 비극적 서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위조, 강도, 살인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난 날을 뉘우치고 원한을 덕으로 갚는 약자의 보호자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의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곽해의 조카가 오만하게 굴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곽해의 누이가 복수를 원했지만 그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살인자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내 조카를 죽인 것은 마땅한 일이었소. 내 조카가 잘못했소.
그는 사사로운 감정보다 공정한 판단을 앞세웠고 이로 인해 더 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어떤 이가 길에서 곽해를 오만하게 쳐다보자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곽해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나아가 몰래 현해 관리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의 병역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맨몸으로 찾아와 사죄했고 이 일은 곽해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명성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곽해의 영향력은 지역의 유력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쟁을 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이는 한나라가 지방 호족들을 수도 임금 무릉으로 강제 이주시켜 감시하려던 정책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곽해가 가난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관리가 그를 이주 명단에 올렸습니다. 대장군 위청이 나서서 곽해는 가난하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는 이렇게 답합니다. 포의 즉 평민의 신분으로 대장군이 그를 위해 말할 정도라면 그는 가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국가가 재산보다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권력을 더 위험하게 간주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결정에 분노한 곽해의 추종자들은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를 명단에 올린 관리를 암살했습니다. 곽해가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고발하려는 자들을 계속해서 살해했습니다. 그가 만들었지만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된 이 폭력의 연쇄는 결국 국가가 그와 그의 일족 전체를 처형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천은 추가와 곽해 이 두 인물을 의도적으로 병치하며 폭압적인 권력 하에서 의로운 개인이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명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추가는 익명성이라는 갑옷을 입고 정치적으로 무해했기에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곽해는 공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이는 국가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곽해는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선함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제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유여별전이 남긴 언어의 유산, 고사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불허언입니다. 직역하면 이름이 헛되이 말해지지 않는다. 즉 명성은 헛된 말이 아니며 실제로 그 이름값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유여별전에서 유엽극맹의 대단한 명성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5초 7국에 난 당시 태위 주하부가 극맹을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자 사마천은 극맹의 이름값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명불허언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명불허전, 즉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표현과 혼동하기 쉽지만 명불허전이라는 네 글자 성어의 가장 명확한 출처는 진수의 정사삼국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여별전의 정확한 표현은 말씀 언자를 쓴 명불허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은 태사공활 같은 직접적인 논평 대신 서사 그 자체를 통해 자신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곽해의 공정함, 겸손함 같은 덕목을 세심하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덕목들이 강력한 사회적 평판을 형성함으로써 어떻게 국가가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서사는 독자로 하여금 곽해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선함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파멸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유여별전은 공식적인 역사가 비난하고 지워버렸을 특정 유형의 인간적 덕성을 구해내려는 사마천의 시도입니다. 그는 유엽들에게서 약속을 지키고 공경에 처한 이를 구하는 신의를 발견했으며 이는 종종 위성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조정의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마천의 서사는 그들의 행위가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열전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 자체가 불의의 원천이 될 때 의로운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엽들의 삶을 역사에 기록한 사마천의 행위는 역사가 승자와 권력자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파멸로 이어질지라도 다른 규범에 따라 살고자 했던 이들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최종적인 판결과도 같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